S 라이프. 안녕하세요, S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모델 Y, 현대 아이오닉 5, 기아의 EV6 이렇게 세 차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 또 뭐 간략한 비교, 어디까지나 전반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알려드리면서 새 차량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모델 Y를 현재 구매한 상태고요. 24일 날 인도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테슬라 모델 Y를 고른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는 주행거리였고요. 주행거리가 아직까지 가장 길다 보니까 제가 구매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거리가 길면 아무래도 충전하는 시간이 이틀에 한 번 할 거 3일에 한 번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테슬라 모델 Y를 구매하게 되었고요. 제 지인 중에 이제 전기차를 2대 이상 몰아본 친구가 있어서 얘기를 들어봤을 때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가장 전기차 구매하는 요소 중에 크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 또한 모델 Y를 선택했고요. Y에서도 처음에는 스탠다드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를 고민을 엄청 하던 중에 결국에는 주행거리가 더 긴 롱레인지로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을 했었지만 결국에는 롱레인지로 이번에 좀 무리를 하더라도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주문해서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사실 모델 Y를 기다리는 중에 아이오닉 5가 출시되면서 엄청난 고민이 또 왔죠. 주행거리는 뭐 예상은 500km를 넘을 것이다. 금액은 6천만 원 미만일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면서 아이오닉 5도 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엄청 고민을 하다가 사실 예약을 걸어놓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델 Y를 취소하고 아이오닉 5로 갈아탈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키로수가 받쳐주지 못하게 나와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면서 Y를 확정하게 됐고요. 사실 뭐 외관적으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테슬라나 아이오닉 5, EV6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기아 EV6가 더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아이오닉 5가 기대에 못 미치다 보니 EV6 또한 큰 신뢰가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엔 Y로 가는 부분이 됐고, 지금에는 뭐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결제까지 다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많은 고민을 하게 했던 요소들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현대 기아차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처음부터 차라리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고 우리는 아직까지는 500km를 넘지 못하지만 이 정도까지 왔고 그 외에 다른 편의성들, 승차감 또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어필해서 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지금 현대에서 어필하고 있는 V12 방식이라고 하죠. V12. 이 부분은 솔직히 배터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주행거리가 짧은데 배터리를 그만큼 여유있게 쓰지 못할 텐데 어딜 가서 콘센트를 꼽고 노트북을 본다거나 그런 배터리 소모를 더 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크게 와닿진 않았고요. 사실 제가 모델 Y를 사면서 가장 걱정했던 거 아무래도 승차감, 이 부분들은 차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승차감이 딱딱하다, 뭐 이렇게 편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은 아무래도 많은 차들을 타왔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한테는 그렇게 와닿진 않았습니다. 사실 7천만 원이나 되는 차가 승차감이 그렇게 나쁠까? 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는 생각이 있어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고가의 차를 처음 사는데 이런 차가 승차감이 나쁘다. 그럼 내가 이 돈 주고 사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사실 고민이 계속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다가 결국에는 일반 분들이 시승기를 해보신 분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조금은 해소가 됐고요. 결론은 제가 시승기를 하면 제일 좋았지만 시승기 같은 부분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제가 받기 전까지는 신청을 해놔도 힘들 것 같아서 포기를 하고 결국은 구매 후에 첫 시승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첫 전기차의 첫 고가의 차량이다 보니 좀 더 다른 분들과는 좀 다른 차 유튜버 분들과는 다른 좀 어떤 일반적인 평범한 수준들의 사람들과 같은 느낌의 시승기를 올리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 제가 첫 차라고 할 수 있는 어머니한테 물려받았던 차가 이제 2000년도에 받았던 엘란트라, 어머니께서 타고 다니시던 엘란트라를 거의 제가 몰고 다니면서 제 첫 차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차가 엘란트라였는데 개인적으로 엘란트라 너무 좋았습니다. 20살 때 타던 차인데 뭐 그때 당시에 뭐 그렇게 고가의 차도 아니었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뭐 20대가 차를 가지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쁜 일이었고 뭐 승차감, 뭐 편의성 이런 거 따질 이유가 없었죠. 그냥 차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개인적으로 뭐 그랜저를 어머니께서 구매하시면서 그랜저를 좀 많이 타봤고 그 다음에 제가 제 돈 주고 산 첫 차는 이번에 판매를 했던 스파크가 첫 차고 그 다음에 바로 얼마 안 있다가 다시 QM6를 구매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제 돈으로 산 차는 스파크와 QM6가 됩니다. 뭐 오늘 이 테슬라 모델 Y, 아이오닉 5, 기아 EV6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뭐 대결 구도를 펼칠 건 아니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드는 느낌들을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봤고요. 조금 아쉽다라고 느껴지는 건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브랜드고 현대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국내 브랜드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국내 브랜드들 보면 현대와 기아밖에 안 남았다라고도 할 정도로 자동차 시장이 거의 소멸되어 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아와 현대가 좀 뭔가 서로 경쟁 관계에서 나아가는 건 좋아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한 그룹에서 나온 계열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좀 더 현대와 기아가 국내에서 좀 더 잘 나가기 위해서는 서로 좀 더 윈윈하면서 뭐 그렇다고 독과점을 하면 뭐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안 되겠죠. 뭐 좋은 경쟁을 통해서 우리나라 자국민들에게 좀 더 좋은 차와 좀 더 좋은 가격에서 모두에게 좋은 품질을 내놓을 수 있기를 기대를 하는 바입니다. 절대 저 같은 경우는 현대차, 기아차를 뭐 까는 방향은 아니고요. 저는 또 현대차를 좀 타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뭐 싫어하지 않는 타입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모델 Y 같은 경우엔 키로스가 좀 많이 차지했다. 뭐 그런 부분들이 구매하는 데 있어서 큰 요소가 됐고요.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제 지인 중에 아까 전기차를 2대 타고 있다는 지인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사륜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차들은 2륜인데 이 전기차 중에서 이제 4륜으로 나오는 차들 이번에 작년 겨울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폭설이 내리면서 뭐 스포츠카도 놓고 가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4륜 차들은 당당하게 지나가시는 모습들 보여주고 뭐 이랬는데 아무래도 이 전기차나 일반 내연기관 차들은 눈이나 빗길에 아무래도 4륜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지인 또한 4륜을 무조건 이제 앞으로 차에 있어서 무조건 구매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Y 롱레인지 가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키로수도 있었지만 듀얼 모터라는 거, 4륜이라는 점이 크게 와닿아서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스탠다드와 Y 롱레인지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받았음에도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서민인 저에게 엄청 부담으로 다가왔지만 저의 내무부 장관 회장님께서 결제를 해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감당해 나가자고 해서 다행히도 롱레인지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고요. 앞으로 전기차 구매하실 분들은 제 영상 보시면서 그냥 참고 영상으로 도움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올리는 영상이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